심수봉, 본명 신민경기은 1955년 7월 11일 경상북도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가수이자 작곡가 중 한 명으로 트로트 여왕으로 불립니다. 감성적인 목소리, 감성적인 퍼포먼스, 독보적인 작사 작곡 능력으로 그대 그 사람, 남자 사랑 여자 사랑 등의 곡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통 민속 음악을 계승한 집안에서 태어난 심수봉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행복한 곡조뿐 아니라 슬픈 선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처럼 그녀가 우연히 목격한 개인적인 사건과 역사적 사건들이 그 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심수봉의 삶을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슬픔, 인생의 굴곡, 그녀가 추구했던 업적, 사랑과 결혼, 비극적인 최후, 그리고 남편 김호경과의 관계, 그리고 음악계의 거장의 슬픈 최후까지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목격한 후의 고통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역사뿐 아니라 그녀의 삶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심수봉은 24세였으며 1978년 AMB 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그대 그 사람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한 후 음악계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인기 가수였던 그녀는 서울 궁정동의 한 안식처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사저 파티에 초대되어 공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암살 직전 그대 그 사람, 눈물 젖은 두만강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과 그의 경호원 차지철을 총으로 쏴 죽였을 때 심 씨는 그 순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총격전과 혼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 결코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몇 년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사건 후 긴 밤에 종종 잠에서 깨어나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일부 대중이 마치 그녀가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는 고립감과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심수봉의 음악 인생은 눈부신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가 뒤섞인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종종 그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국악 수집가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였던 아버지 심재덕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심수봉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접했습니다. 하지만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서산에서 초등학교 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서울로 상경한 후 흑석동 을로초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명지대 재학 시절인 1978년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하여 자작곡 그대 그 사람을 선보이며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이 곡은 그녀에게 입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주목을 받게 했고 새로운 트로트 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참신한 스타일의 데뷔 앨범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남자 사랑 여자 사랑, 백만송이 장미 등의 노래로 그녀는 한국 최고의 가수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심혜진의 음악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79년 암살 사건은 그녀의 음악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재능 때문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목격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언론과 대중의 과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부 음악 프로듀서와 방송국들은 그녀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까봐 협조를 꺼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공연 기회가 줄어들고 다시 예전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녹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론의 압력 때문만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작곡한 곡들이
예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느끼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심혜진은 소규모 콘서트에 참여하고 신곡을 더 많이 작곡하고 심지어 다른 음악 장르를 배우며 자신의 스타일을 새롭게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1999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과 같은 대규모 콘서트와 여러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점차 다시금 빛을 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커리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회복 탄력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심수봉의 업적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전통 한국 음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열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속 음악 수집가의 딸이었던 그녀는 항상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소리와 같은 민속 음악적 요소를 트로트 작품에 접목하여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대중과 평단의 인정을 받는 트로트 여왕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젊은 세대, 특히 여성 아티스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그녀의 손자 손태진이 그녀의 음악 경력을 이어받아 2024년 트로트 라디오 진행자가 된다는 사실은 그녀가 쌓아온 유산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음악을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표했습니다. 심수봉은 또한 자신의 명성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늘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한국의 농촌 지역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고향인 서산에 젊은 예술가들이 전통 음악을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재정적 건강 문제로 프로젝트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수봉의 사랑과 결혼은 3번의 결혼과 그에 따른 깊은 슬픔으로 점철된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 한기석과의 첫 번째 결혼은 1년 만에 끝났고 1981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대중의 정보는 거의 없지만 1979년 암살 사건 이후 그녀의 커리어 상승에 따른 압박과 언론의 관심이 이 관계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84년부터 1992년까지 박진섭과의 두 번째 결혼에서는 박성희, 한승현, 김규현의 3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이혼으로 끝났는데 심 씨의 바쁜 일정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불화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특히 투어를 자주 떠났을 때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한때 어머니로서 실패했다고 느끼며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던 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김호경과의 3번째 결혼은 그녀의 가장 긴 결혼이었지만 기복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MBC 직원이었던 김호경은 특히 이전 이혼 후 어려운 시기에 심수봉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업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압력은 계속해서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심수봉은 무대에서의 성공이 때때로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희생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와 김호경은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녀의 일과 건강의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심수봉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이혼뿐만 아니라 사랑, 가족, 직업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심수봉과 그녀의 결혼 관계의 비극적인 끝은 재능 있는 예술가의 삶에서 슬픈 장입니다. 2025년 초
수년간의 투병 끝에 심수봉 씨는 1월 1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향년 6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검진 결과 그녀는 말기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빡빡한 업무 일정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년에는 몸이 약해져 공연이나 대중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심수봉 씨는 미완성 음악 프로젝트, 특히 서산 문화센터를 마무리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팬들에게는 큰 상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말년에는 김호경 씨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김호경 씨는 투병 기간 내내 그녀를 곁을 지켰지만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집중 치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심수봉 씨에게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헌신적인 남편 김호경은 그녀에게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설득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심수봉은 그의 조언을 종종 무시했습니다. 말년에 그녀는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시절에 대해 김수봉에게 사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과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수봉이 세상을 떠난 후 김수봉은 고향 서산에서 추모식을 열었고 수백 명의 팬들이 그녀의 영정 옆에 백만송이 장미의 상징인 붉은 장미를 헌화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심수봉의 죽음은 단순한 경력의 종지부를 넘어 개인적인 비극이었으며 김호경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호경은 심수봉의 슬픔에 대해 예술과 가족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듯한 감정이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김호경은 심수봉이 사망 후 가상 인터뷰에서 1917년 암살 사건의 기억에 잠겨 울던 심수봉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심수봉이 특히 첫 두 번의 이혼 이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항상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김호경은 심수봉이 단순히 유명한 가수가 아닌 좋은 엄마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암살 사건 논란 이후 한때 자신을 사랑했지만 멀어져간 팬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비록 추측에 불과하지만 심수봉이 겪었을 고, 수봉이